잡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네, 햇살이 좋은 오후입니다. 이곳 100곳에 올 때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이곳이 서해안입니다. 서해안 끝자락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 세죠.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바람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남정현 톡톡 웃음과 함께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코너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흥을 알아보는 퀴즈 시간인데 제가 문제 낼 때 여러분께서 한번 잘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를 나갑니다. 다음 중에 성격이 다른 동 이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가번 장곡동, 나번 백오동, 다번 정왕동, 라번 월곡동. 자, 이 네 곳 중에 성격이 다른 한 가지 동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요. 장곡동, 나, 백오동, 다, 정왕동, 라, 월곡동. 네, 힌트 한번 드릴까요? 힌트? 네, 힌트는 인선왕후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인선왕후 잘 모르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힌트 드릴게요. 두 번째는 갯골이 앞마당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뭐 답이 나오시겠죠. 네, 정답은 장곡동입니다. 자, 왜냐? 성격이 다르냐? 자, 백오동은 어떤 도시일까요?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매립진 도시. 네, 최고 나중에 생겼죠. 우리가 시흥시에 19개 동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생긴 동이 백오동이고요. 정왕동도 바다를 메꿔서 만든 동입니다. 그래서 정왕동도 마찬가지고요. 월곡동도 자연불락 빼놓고는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매립을 해서 바다를 메꾸어서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장곡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오동, 정왕동, 월곡동은 바다를 메꾸어서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장곡동은 온전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장곡동에는 인선항우가 자랐다고 해서 인선항우 축제를 여는 유일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 행정동은 연성동과 같이 쓰다가 8년 전에 분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현지구하고 이제 합쳐서 장곡동이 있는데 지금 장곡동은 인구가 32,000명, 향후 5만 명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당히 큰 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동네가 장곡동이고요. 또 갯골이 앞마당이고 인선항어 축제 있고 노루우물 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광 로드맵이 잘 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장곡동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상양봉이라는 작은 산인데 산책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양봉에서 경찰서 그 시흥 경찰서 위 약수터로 이어지고 거기서 군자봉으로 이어지는 그 산행 코스가 굉장히 좋은데 약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산행 코스입니다. 그래서 장곡동이 이 시흥시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동, 중심이 되는 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백옷은 전체가 완전히 바다가 매립된 동이고요. 정왕동도 예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 그리고 염전 바닥을 해선 반 정도가 매립된 곳이고요. 또
월곶동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 지금 아파트 단지 풍림 아파트부터 1차부터 4차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매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퀴즈로 풀어보는 시흥 이야기 매립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아시겠죠? 어디라고요? 매립동. 첫 번째 백오동, 두 번째 정왕동, 세 번째 월곶동 전체가 매립된 신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오연준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처음에 오연준 어린아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너무나 감동했어요. 야, 이렇게 진짜 신이 내린 목소리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듣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명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남주영과 함께 우똑하자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주제는 꿈 선언입니다. 자, 나는 뭐가 될 거야. 이렇게 꿈 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끼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누구예요? 케네디 대통령. 예. 1962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인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저 달나라에 미국이 최초로 로켓을 띄울 거야.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와 미국은 우주 전쟁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이 약간 상할 때였었는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 대통령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서면서 선언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미국인이 저 달나라에 최초로 먼저
정복할 것이다. 발을 내디딜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굉장했죠. 과연 사람들이 인간이 달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품었을 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가끔은 우리가 향수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아, 달나라에 토끼가 살고 있을까? 이런 감상에 젖을 때 있었는데 그 당시에 1962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던 선은 굉장했습니다. 너무나 강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을 키워줬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안에 달나라에 간다고 선언한 이후에 정말 8년 후에 미국인으로서 암스트롱이 달 위를 걷게 되는 대단한 거죠. 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달나라에 최초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언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목표를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10년, 20년 이후에나 달나라에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더 늦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주의 확장됐던 것은 한 사람의 꿈, 미국인을 위한 전 세계인을 위한 그 꿈을 선포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미담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무척 많이 했대요. 우리는 도저히 달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띄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정주영 회장 말씀처럼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이런 말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실패의 원인들을 진짜 100가지, 1000가지, 수만 가지를 놓고 그 실패의 원인을 했던 사람들,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약간 다 좀 교체하고 긍정 마인드를 그것을 실패를 삼아서 다시 일에 나갔을 때 그것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장 또 인상 깊은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 예. 그 당시에 286, 386 세대 해가지고 그 큰 컴퓨터가 있을 때 그분은 그런 선언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집에 컴퓨터 한 대 이상씩 갖게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죠. 다들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집채만 했을 그리고 방만 했으니까 도대체 그것을 상상할 수 없었죠. 그걸 웃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 선언한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각 개인마다 컴퓨터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또 심지어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헨리 포드가 말했던 모든 세대에 자동차가 있는 마이카 시대를 열어낼 거야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에도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자동차냐? 자전거도 없는데 무슨 자동차냐? 이렇게 비웃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친 소리다라고 하고 친구들끼리 막 우스갯소리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각 가정에 한 대 이상, 2대, 3대가 있는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헨리 포드가 그 선언 한마디에 그것을 정말 그 집중해서 그 목표를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언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국문과를 나왔지만 책을 쓰는 꿈, 그 당시에는 있었지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한 20년, 30년 동안 진짜 책 한 번 써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꿈이었었는데 그것을 정말 이 뇌 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렇게 지난 세월을 보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웃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선언했습니다. 제가 산책을 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런 선언을 했죠. 그리고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기도 하고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3년 6개월 만에 저도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든 크든 내가 내뱉은 말, 내가 선언하는 것, 내 마음을 둔 곳,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간다고 한다면 포기만 하지 않고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꿈은 있죠. 그것이 크고 작든. 그러나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의 꿈은 도대체 뭐지? 나는 정말 내 꿈이 있었나? 사실 끄집어내면 많이 있습니다. 선장이 되겠다. 아니면 비행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말고 옛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들 말고 내가 책 한 권 써야지. 내가 자격증을 몇 개를 따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것들이 분명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타인에게 말하면 그것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또 자극적이고 의도성이 강하면서 나에게 큰 동기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꿈 선언인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케네디가 선언한 거, 헨리 포드가 선언한 거, 빌 게이츠가 선언한 거, 송기정이 선언한 거.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언했던 많은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은 나에게 꿈을 한번 찾아보시고 네 꿈이 뭐야? 이렇게 뒤묻기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하면서 한 3년 6개월을 보내다 보니 정말 책을 쓴 작가가 됐고요. 또 이렇게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더 돼서 나에겐 다시 도전이 생기죠. 열심히 해서 아침마당에 나갈 거야.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꿈을 확인하고 다시 노력을 하게 되고 다시 힘차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꿈을 말해보고 웃어보는, 그래서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을 한번 깨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한 곡 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남주현과 함께하는 톡톡 웃음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 꿈을
소리를 잡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